콜라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당장 보충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콜라겐 영양제 섭취와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인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 아내도 저분자 콜라겐이 좋냐 고분자 콜라겐이 좋냐 묻는데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돈, 같은 시간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콜라겐 재생이 더 효과적으로 될지에 대한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생각은 콜라겐 합성과 재생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외부 유입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콜라겐이 점차 만들어내는 양도 적어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사실 30대가 지나면 콜라겐 생산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로는 매년 2%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수치로 보면 굉장히 작지만 얼굴 면적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작고 눈을 깜빡이고 말하고 먹으면서 16시간은 쓰이는 근육이라서 신체 어느 부분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이 2%만 줄어들어도 미세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 탄력이 줄어듭니다. 40대 이후는 이미 30대에 시작된 콜라겐 감소가 10년이나 누적돼서 20%의 콜라겐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부의 주름이 더 뚜렷해지고 탄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콜라겐은 스스로 몸에서 생성되는 거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콜라겐 영양제를 섭취하더라도 피부에 직접적으로 콜라겐이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콜라겐 영양제는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화되어 피부에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결국 먹는 콜라겐은 저분자든 고분자든 섭취 후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과일이나 영양제 등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C와 결합하여 콜라겐을 스스로 다시 만듭니다. 아미노산은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을 드시면서 비타민을 챙겨 드시면 알아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특정 과일을 먹으면 미인이다라는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콜라겐 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콜라겐 화장품입니다.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서 수분과 유분과 콜라겐을 공급하지만 문제는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깊숙한 4mm에 있는 진피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표피에서 흡수되고 말아서 속건조가 느껴지고 수부지 피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탄력, 윤기를 담당하는 표피 아래의 두꺼운 세포층이 진피층입니다. 진피의 9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른다면 진피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진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평균 분자량은 피부 모공의 10배로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게 쪼개도 가장 깊이 흡수된 깊이는 표피 영역에 한정된다는 논문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은 각질층에 흡수되어 보습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화이트닝이나 링클 케어 같은 고기능성도 기저층까지는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발라도 일시적이고 바를 때만 잠깐 괜찮아집니다. 좀 더 오래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스 오일을 바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증발을 막고 좀 더 오래 보습을 유지하는 역할이지 피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노화와 더불어 자외선 노출도 콜라겐을 분해하고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게 기미나 주근깨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까맣게 타지 않는 효과도 있지만 콜라겐 손상도 방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더디게 만들어진 콜라겐은 어떻게 재생시켜야 할까요? 정답은 상처입니다. 피부 탄력을 위해 레이저 시술이나 실리프팅은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료를 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레이저는 열 에너지로 피부에 60도 이상의 열을 전달해서 진피층에 상처를 주고 이를 치유해서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실리프팅은 실이 진피층을 직접 상처를 내며 삽입됩니다. 또 실에 달린 돌기가 직접적으로 늘어진 조직을 리프트업해서 올리고 상처가 난 조직에서 새살이 생기며 2차적으로 콜라겐이 생성되어 쫀쫀해집니다. 결국 레이저든 실리프팅이든 피부 진피층과 피부 깊은 곳에 상처를 내서 콜라겐 재생과 합성을 유도하는 작업이고 피부 재생 주기인 28일 후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에 시술 후 4주 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리쥬란이나 주베룩 시술을 같이 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술들은 바늘로 직접 피부 진피층에 약물을 주사하여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물질을 주입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이나 실리프팅과 같은 시술을 할 때 같이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서 콜라겐 재생을 돕는 레이저 시술이나 실리프팅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시술 시 리쥬란이나 주베룩 시술을 같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비타민 C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파괴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잘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콜라겐을 빵빵하게 재생시켜드릴 드림캐쳐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